이걸 보니까 이미 청동기 시대에 주거지가 다 있었고 삼국시대부터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제, 한성백제 묘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 어린 기억에서도 이 한성백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면은 저기 부여, 공주, 익산 이쪽에 세계 유네스코가 돼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은 백제가 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150년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0년의 역사는 바로 이곳 봉천토성, 풍락토성 그리고 남한성 바로 이 성남지역 이 중심지입니다. 예, 위리에 돌아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 평안하고 국호를 십제에서 백제로 바쳤다. 그리고 우리 탄천을 매일 걷고 가야 출신인데 신라에 투항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 한강유역을 잔업해서 신주, 즉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도시고요. 지금의 광주와 성남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워낙 산이 많아서 좀 어렵겠지만 이쪽 지역이 오히려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저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신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어떻게 그분을 대접하고 있는가?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참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위례 신도시 제 고향 동네에다가 역사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LH에서 만들어 놓은 현장은 저 천천에다가 소설로도 아니고 소설로도 잘 해놨습니다. 저건 뭘까요? 소설로도 아니고 소설로라는 단체에서 20년 동안 조사하면서 배운 것 중에 특히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는 역사책에서 대몽 항쟁, 몽고와의 항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죠. 그런데 용인에는 처인성이라고 대몽 항쟁지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주 그 교육원도 크게 세워놓고 있어요. 예, 남한성이 내년이면 축성 400년이 됩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성은 어려울 때마다 공민항도 여기에 산소에 올라서 피신을 했고요. 그리고 인조 때도 이권의 난 때문에 이 남한성을 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안대사, 그다음 조선시대에는 그 수의 억불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만큼은 왕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끼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숙종의 현절사가 여기서 건립을 했는데요. 현절, 가면은 남한성 안에 있지만은 저걸 보고 자꾸 절이라고 절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 승정원 일기라든가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내 친구 네이버한테 다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율목창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라고 꼽죠.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송파진이 나오고요. 이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남한성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표현처럼 자꾸 이 산을 보다 보니까 저 뒤에 남한산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건 일본군이 그린 상세 지도입니다. 군사지도예요. 군사지도니까 상당히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집들도 다 표시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송파진에서부터 가락동을 지나 문정동을 지나서 여기 매창리라고 하는 지금의 위례 신도시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하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 왕들이 거쳤던 길입니다. 이게 1917년도 이런 것을 제가 1996년도 남성원을 창립을 하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마침 27주년이 됐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답사를 하면서 역사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도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이 지정을 할 때 했느냐. 남한성은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수호하기에 이것이 임시 수도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남시 공무원분들은 단순히 남한산성을 여러 산 중에 하나, 또는 산성도 여러 산성 중에 하나, 전국에 있는 전국에 한 약 250개의 산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한 임시 수도 산성 역할을 했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축소된 유일한 산성도시다. 읍성은 있는데요. 수원 읍성이 있고 나간 읍성이 있는데 산성 도시는 성남 남한성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제식 때부터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순환을 받게 됩니다. 예, 1890년 우리가 잘 아는 명성 시해 사건 때 이때 여기 전국의 의병들이 특히 경기도 의병들이 여기에 모여서 의병 항쟁을 했습니다. 남한성에 의병이 많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다행히 광주시에서 거기다가 의병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남한사성에서 3.1운동 얘기를 안 할까? 왜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6일 날 있었고 3월 27일 날 새벽에 수진동 사람들이 남한성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탈기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단대동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측 정보 자료입니다. 지금 탈기가 탈동이죠? 예. 단대동 사람들이 여기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남한성 만세운동의 핵심은 그리고 신간에 전국의 그 항일운동 전국 단체가 신간회인데 신간회 광주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순에는 여기에 광주 지회장을 지냈답니다. 유인목도 성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한성에서 이런 초등학교 저희 아버지가 성남초등학교 졸업생이신데 이회 졸업생이신데 이 성남초등학교의 아버지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남한성 광흥학교입니다. 광흥학교 처음 들어보셨지만은 성남초등학교의 원 이름이 광흥학교라고 했습니다. 황성신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 역사 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오늘 좀 강조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성남 다른 지역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도시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또는 추앙해야 될 역사인들이 누가 있나 이런 것을 바뀌었습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지명은 46년도에 출장소가 생기면서 됐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이 우리가 이 성남이 50년 됐다고 하지만은 이 집 실제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81세 때 남한성에 세워졌던 이 81세 송수탑입니다. 이게 4.19 때 헐어졌죠. 그리고 이 군사 도시로서 여기는 장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군인들한테 뺏겼던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서울 사람들의 젊은이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여기는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한산 서문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전국에서 아주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제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역사 문화 도시로서 이제는 자꾸 개발 독재 또는 군사 도시 또한 갈등이 상당히 많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역사 문화 도시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2000년의 역사가 이게 영춘정이 그대로 이 터에 있다면은 아마 성남시가 한눈에 딱 보이는 그리고 아주 봄맞이하는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곳을 여기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여기다가 전망대 같은 걸 해놓으면은
이 성남을 한눈에 쫙 눈에 볼 수 있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지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양산 불망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불망비는 역대 광주 유수들 그리고 중요한 그 정조를 모셨던 그 광주 유수의 그 업적을 기린 다시는 잊지 말자라는 뜻의 불망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남의 유적이죠. 이런 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화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성남의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화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군대 들어서 3.1운동, 항일운동도 있었고요. 의병도 있었고 3.1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운동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달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눈은 세계로 향하고 Thinking Global을 하고 대신에 실천은 늘 지역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액션 로컬. 그래서 성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성남 직원들이 되시고 또한 저도 그렇게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